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 틀기 전에 릴스나 틱톡 보셨죠? 아니면 유튜브 쇼츠? 한 5개? 10개? 어쩌면 30분? 그리고 이 영상 클릭하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나 요즘 집중을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책 한 페이지도 못 읽겠고. 업무하다가 5분도 안 됐는데 또 폰 집어들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내려고 해요. 숏폼. 진짜로 여러분의 뇌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오늘도 피곤하죠? 소파에 앉아서 딱 10분만 쉬어야지 하고 폰을 꺼내요. 릴스 하나 봐요. 재밌어요. 다음 거 나와요. 또 재밌어요. 어느 순간 고개를 드는데 시계가 밤 12시예요. 1시간 반이 증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 뭘 느끼세요? 피로, 공허함, 그리고 자책.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이러니깐 아무것도 못하지. 내일부터 진짜 끊어야지. 근데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돼요. 그럼 자책은 2배가 돼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잠깐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숏폼 플랫폼이 여러분의 뇌를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끊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수백만 달러짜리 알고리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도파민 얘기부터 해야 해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사실 그건 오해예요. 도파민은 보상 예대 호르몬이에요. 뭔가 좋은 게 올 것 같을 때 그 예측 순간에 팍 분비되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도파민은 슬롯머신이에요. 슬롯머신 당길 때 기분 아시죠?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중독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숏폼의 무한 스크롤 구조. 이게 딱 슬롯머신 설계와 똑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당기게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리는 그 동작이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것과 뇌에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022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밝혔는데요. 숏폼 콘텐츠를 30분 이상 시청했을 때 뇌의 도파민 분비 패턴이 도박 중독자의 패턴과 유사하게만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집중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서 전두엽 얘기를 해야 해요. 전두엽은 뇌 CEO예요. 계획 세우고 집중하고 충동 억제하고 장기적 판단 내리는 곳. 이 CEO가 제대로 작동해야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책 읽고 보고서 쓰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숏폼이 이 CEO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어떻게냐고요? 숏폼 영상 평균 길이 아시나요? 15초에서 60초 사이예요. 그 안에 자극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웃음, 충격, 감동, 반전, 정보. 뇌는 이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빠른 자극, 즉각적인 보상, 끊임없는 변화. 이게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학습해요. 자극은 15초마다 오는 거야. 15초 이상 아무 변화가 없으면 지루한 거야. 지루하면 다른 걸 찾아야 해. 이게 바로 집중력 저하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또 하나 있어요. 2023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 결과인데요. 하루 평균 숏폼 시청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그룹은 1시간 미만인 그룹보다 지속 집중력이 평균 37% 낮게 측정됐어요. 37%예요, 여러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집중력 저하가 폰을 내려놓은 후에도 지속됐다는 거예요. 쇼츠 1시간 보고 책 펼치면 뇌가 바로 독서 모드로 전환이 안 돼요. 평균적으로 25분이 지나야 집중 상태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25분이요. 우리가 숏폼 보고 딱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가 정작 집중해야 할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지속 시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이 2000년에는 12초였는데 2015년에는 8초로 줄었어요. 금붕어보다 짧다고 해서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그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은 2배 이상 늘었고 숏폼 플랫폼은 우리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2015년 이후가 어떨지 안 봐도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쇼폰 보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플라스틱처럼 형태가 바뀌기도 하지만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망가진 집중력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단계별 해결책. 집중력은 근육이에요.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다시 강해져요. 근데 여러분, 안 쓴 근육을 처음부터 2시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상나죠?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3시간 집중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뇌가 거부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딱 15분만 타이머 켜고 폰 뒤집어 놓고 한 가지만 해요. 15분 됐으면 5분 쉬어요. 마음껏요. 그리고 다시 15분. 이게 처음엔 우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달라요. 15분이 지나도 뭔가 보상이 오네? 라는 패턴을 새로 학습하기 시작하거든요. 2주만 해보세요. 2주 후에는 15분이 25분이 되고 한 달 후에는 45분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 보시나요? 솔직히 손 드세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두엽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상태거든요. 내가 가장 말랑말랑하고 순수한 상태예요. 근데 이 순간에 쇼폼으로 도파민을 팍 때려박으면 내가 그날 하루 내내 그 자극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나 공부가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기상 후 30분은 폰 안 보기 딱 하나만이에요. 처음엔 엄청 불안할 거예요. 뭔가 놓친 것 같고 심심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금단 증상이거든요. 버티세요. 일주일만 버티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해요. 쇼폼 완전히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그날은 잘 돼요. 다음날 폭식처럼 다시 3시간 보게 돼요. 금제는 욕구를 키워요.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대신 교체 전략을 써보세요. 쇼폼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올 때 그 충동을 다른 짧은 자극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칭 2분,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바깥 30초 보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2021년 영국 엑서터 대학교 연구에서 디지털 자극 충동을 신체 자극으로 교체했을 때 스크린 사용 시간이 평균 28% 감소했어요. 충동을 이기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폰에 알림이 몇 개나 켜져 있어요? 카카오톡, 인스타, 유튜브, 뉴스앱, 날씨, 쇼핑몰 이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는 장치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알림 소리만 들어도 실제로 폰을 확인하지 않아도 집중력이 깨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립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스마트폰 알림 소리나 진동이 울리면 폰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집중력이 전화를 실제로 받을 때와 거의 동등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이미 뇌의 집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해결책은 단순해요. 집중할 때는 알림 전체 끄기. 딱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끄세요. 처음엔 불안해요. 연락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진짜 중요한 연락은 전화가 오거든요. 알림이 없는 환경에서 일주일 지내보세요. 집중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쇼폼을 끊지 못하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잘못 설계돼 있어서예요.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책상 앞에 앉는데 폰이 손 닿는 곳에 있으면요. 그 폰이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뇌 입장에서는 저항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아요. 의지력은 소진되는 자원이에요. 버티다 결국 집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답이에요. 공부할 때 폰은 다른 방에 놓기. 쇼핑몰 앱, 게임 앱, 쇼폼 앱은 페이지 2번 넘겨야 나오는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기. 이것만으로도 충동적 사용 횟수가 확 줄어요. 스탠퍼드대 행동설계연구소의 BJ 포구 교수는 이걸 마찰 늘리기 전략이라고 불러요.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지력 없이도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지인 실사례. 제 지인 중에 A씨가 있어요. 32살 직장인이에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데 업무 집중력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나 요즘 보고서 하나 쓰는데 4시간이 걸려. 예전엔 1시간이면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말이 나 요즘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서 자기계발서 샀어 였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쇼폼 시청 시간이 평균 3시간 40분이더라고요. 출퇴근 때, 점심 때, 자기 전에 자투리 시간마다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2가지만 해보라고 했어요. 아침 기상 후 30분 폰 안 보기, 그리고 잠들기 전 1시간 폰 안 보기. 처음 3일은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나 어제 보고서 1시간 반 만에 썼어. 진짜야. 3주가 지났을 때는 숏폼 총 시청 시간이 하루 40분대로 줄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만큼 재미가 없어졌어. 이게 바로 뇌가 재조정된 신호예요. 도파민 기준점이 낮아진 거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체 요약 정리.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쇼폼을 많이 보면 집중력이 망가질까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쇼폼 플랫폼이 도파민 회로를 정교하게 공략하도록 설계돼 있어서예요. 슬로모션처럼 불확실한 보상이 중독을 만들고 15초짜리 자극에 길들여진 뇌는 긴 자극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에서는 하루 2시간 이상 쇼폼 시청자의 집중력이 37% 낮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폰을 내려놓은 후에도 집중 모드로 돌아오는데 평균 25분이 걸려요. 하지만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억하세요. 하나, 15분 집중 훈련으로 집중 근육 다시 키우기. 둘, 아침 기상 후 30분 폰 안 보는 디지털 디톡스. 셋, 쇼폼을 끊지 말고 신체 자극으로 교체하기. 넷, 집중할 때 알림 전체 끄기. 다섯, 폰을 손 닿지 않는 곳에 놓는 환경 설계. 의지력으로 싸우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고 뇌가 적응하게 두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면서 이거 나 얘기다 싶었던 분들 댓글에 하루에 쇼폼 몇 시간 보시는지 적어주세요. 솔직하게 적을수록 좋아요. 저 포함해서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중에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하나만이요. 다 하려고 하면 다 못해요. 뇌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집중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거 봐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친구의 뇌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주 나는 왜 이럴까를 뇌 때문입니다로 바꿔드리는 영상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